이번 주에 물리 마지막. 어우, 근데 일주일에 4번을 보니까 아주 그냥 가족 같아, 가족. 우리 저번에 역학적 에너지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보존력일 때만 된다고 그랬지. 조건. 그 보존력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 뭐지? 야, 월요일 날 생이 이틀밖에 안 됐다. 마찰력. 서준아, 그거 잘못 찍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보존력이 중요하잖아. 보존력이 이제 뭐가 있어?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렇게 3가지 있다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뭐 했으니까? 중력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다. 탄성력을 할 차례라 이거야. 보존력 중에 또 하나 탄성력. 네. 그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겠어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이어진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전번에 중력했지? 그럼 이제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2탄. 탄성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럼 내가 이제 좀 약간 의문스러운데. 탄성력을 고1 때 배우나? 안 배워. 안 배워? 이제 탄성력을 배워. 고전을 하는데. 일단 탄성력부터 해야지. 탄성력은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을까? 중1 때. 튕겨서 나오는. 중1 때 탄성을 가진 물체가 갖는 힘, 뭐 이렇게. 탄성. 그럼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네. 그 탄성은 복원과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복원. 원상태가 된다. 그래서 탄성력은 복원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원상태 들어온다. 그러면 탄성을 가진 가장 유명한 물체가 바로 뭐야? 용수철. 그러면 우리 피부는 탄성이 있어? 그렇죠. 있지. 그러면 돌아오잖아 나중에. 근데 늙으면 잘 안 돌아와.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 피부도 탄성이 있는 거고 당연히 탄성력도 있다. 근데 복원이라고 했지. 따라서 탄성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따라서 탄성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 가하는 힘의 반대. 그렇지. 가해주는 힘이 항상 반대 방향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외력의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일단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외력의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중학교 레벨을 일단 해보면 복습을. 탄성력의 크기는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거야. 그럼 내가 외력을 100을 가했어. 그럼 원상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힘이 얼마겠어? 100.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외력의 크기와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배웠던 게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좀 더 이 크기를 엄밀히 측정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이름이 훅이야. 훅. 이름이 훅이라고. 그래서 훅이 찾아낸 그 탄성력에 대한 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훅수를 훅수로. 그러니까 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훅의 법칙.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 훅이 생각할 때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생각했냐면 용수를 생각하는 거야. 늘린 길이에 비례한다. 늘린 길이에 뭐 한다고? 비례한다. 그래서 잡아당긴 길이
잡아당긴 길이야. 변형된 길이, 거리라고 할까? 길이라고 할까? 길이에 비례합니다라고 했다고. 그럼 변형된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수없이 있겠지만 일단 수학이면 x가 좋잖아. 요거는 델타 x. 변형된 길이의 변화량. 뭐가? 탄성력이. 뭐에 비례한다고? 길이. 그러니까 1m 당겼을 때하고 2m 당겼을 때하고 용수철 언제 탄성력이 크냐? 2m 당겼을 때. 몇 배 크냐? 2배 크다 라고 얘기했다 이거야. 되겠니? 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비례를 는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됐다. 예상수. 그래 우리 빨리 해줘야지. 그래서 X를 할게. 네. 다음에 되겠지? 네. 선생님 왜 델타 안 쓰셨나요? 그냥 대충 알아먹을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게 탄성유지의 가장 기본적 암기상의 식이야. 자, 그러면 이 K는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이 K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용수철 상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탄성을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해서 탄성 개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요 완전책에서는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 상수는 이걸 나타내려고 할 수 있겠네. 어떤 거? 자, A라는 용수철을 1m 당길 때 힘이 만약에 100이 필요했는데 B라는 용수철을 1m 당길 때는 300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다 같은 길을 당겼는데 왜 B 용수철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건 당연히 다른 용수철이니까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이 K는 용수철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거지. 그게 뭐냐는 거지. 뭐로 만들어져 있고, 그지? 그래서 용수철마다 다른 값을 갖는 거야. 그치? 되니? 자, 그러면 당연히 보면 이거지. 상하방어야 하기 전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고리가 들려 있어. 그냥 당겨. 그래서 1m만큼 늘렸어. 당연히 내가 이거 잡아당길 때 힘이 들지. 네. 왜 힘이 드는 점 얘기해. 당연히 이 용수철이 용술 쪽으로 자야도 당길 거 아니야. 당기니까. 내가 준 힘, 이거를 뭐 X로 할게. 내가 준 힘. 근데 이 내가 당길 때 왜 힘들어? 이 X의 반작용 때문이야? 탄성력. 생각해보면 잠깐만요. 자, X가 아니 철수가 용수철을 당겼으면 반작용은 뭐야? 용수철이 철수. 용수철이 철수를 당기는 거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목적이 느낄 수도 있구나. 오케이? 네. 자, 또는 이거는 탄성력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땡겼어? 늘어났어? 원래도 돌아가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들어가려는 힘이 작용해.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탄성력이든 작용 반전을 하든 간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했으면 이런 거야. 그래서 철수가 10m 힘을 줘가지고 1m 당겼다는 거야. 슝. 그럼 철수는 얘한테 힘을 줘서 움직였으니 뭐 해줬다? 힘. 힘 줘서 움직였잖아. 뭐 해줬니? 뭘 잃었냐고. 뭘 해줬냐? 뭘 해줬냐?
힘줘서 움직였으면 뭘 해준 거야? 변형. 일 해줬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월요일 날 했잖니. 너 복습 안 하니 물리? 일. 힘줘서 땡겼으니까 뭐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잖아. 네. 그치? 일을 해줬지? 네. 일 해줬지? 자, 일을 해줬는데 그럼 일을 해줬으면 얘는 뭐가 증가해야 돼? 힘. 에너지가 증가해야지. 에너지. 야, 씨, 월요일날 짤막하게 그거 일해줬지. 네. 그럼 뭐가 증가해? 에너지.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야, 솔직히 지금 뭐 했냐, 씨. 맞아? 네. 내가 잡고 있어. 네. 잘 생각해봐. 잡고 있어. 그 원래 일해주면 무슨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일해주면 운동이 증가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내가 잡고 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있어 없어? 맞죠? 없지.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일해줬는데 운동 에너지가 어디 갔냐 이거. 근데 손을 탁 놓으니까 어떻게 돼? 슝 가잖아. 네. 가니까 뭐가 있어? 속력 있잖아. 네. 속력 있으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내가 있어? 난 여기까지만 했잖아. 손을 놨더니 알아서 가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뭐야? 저장돼 있다고 개념을 쓰니까 딱 설명이 잘 되더라 이거야. 마치 뭐처럼. 이거에서 했잖아. 이거 할 때 했잖아.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그 개념을 내가 쓰니까 아 비슷하더라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별도 없이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이랬지. 근데 잡고 있지. 잡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지. 그럼 다 어디 갔어? 저장돼 있다. 포텐셜 저장. 됐니? 네. 놨어. 가겠지. 네. 갈 거 아니야. 네. 가는 동안 탄성력을 계속 받겠지. 네. 점점 빨라지겠지. 네. 빨라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왔단 말이야. 빨라져서 속도가 여기 불렸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게 원래 지점에 아직 왔어. 탁 당겼다가 나왔어. 여기까지 있었는데 당겨서 딱 놨더니 얘가 슝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속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얘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멈출 거냐는 거야. 띵슝 맞지? 그럼 멈추냐고. 안 그러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물리를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 합리적으로. 당연히 안 멈추지. 왜 안 멈춰? 속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멈춰? 그러니 어떻게 되겠니? 더 들어가. 더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럼 이번엔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당연성경은 당연히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로 힘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네. 여기 들어가서 느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0이 될 수도 있겠네. 그지? 네. 그럼 이제 0이 되겠지. 네. 그런데 지금 다시 1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차피 얘도 이 변형이 움직였잖아. 힘줘서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뭐 해준 거야? 일해줘. 1을 해준 거지. 근데 0이 됐지. 네. 그럼 어디 갔어? 저장. 그러니까 다시 갈수록 빨라질 거야. 왜? 저장력. 전등만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 제자리지. 근데 속력이 있어 없어? 맞아. 하나 0이 됐어. 그럼 멈춰? 아니요. 저장해놨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당겼다 놓는 순간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징징징징징징징. 이론적으로 뭐가 없을 때는 마체에 대한 손실 없을 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얘기야. 한번 당겼다 놓는 순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 이거야. 오케이? 네.
그걸 보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어요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부터 얘가 미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네. 처음에 뭐는 있었다는 거야? 최초에 누가 뭐를 해줬다는 거야? 일은 일해줬다는 거야. 그럼 그 일이 재미있게 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운동이 아니지. 왜? 성마찰 조항이 있지. 그러니까 계속 진동시키려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가 일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상상 속에서라도 마찰 저항이 없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을 단순 진동에서 단진동이라고. 단진동. 이걸 단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학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일단 상황 됐지? 됐지? 이거랑 차이점 얘기해서 분명히 쭉 당겼어. 저장 거기까지 못했어. 딱 놨으면 어떻게 돼? 슝 가다가 원래 지도면 속도가 제일 빠르겠지. 근데 그게 멈추지 않고 당연히 어떻게 돼? 더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느려지겠지? 느려다 멈춘단 말이야. 그럼 다시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될 때 느려지고 일로 갈 때 빨라지고 일로 갈 때 느려지니까 당연히 최고 속도 지점을 부를 수 있다. 어디? 처음. 출제 포인트 알겠지? 어디가 제일 빠르냐? 어디가 운동인의 최대예요? 포텐셜 최대인 점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보자. 뭐를 표현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보자. 요새도 교차가 되나? 한약 교차가 되니? 뭐요? 무슨 규칙? 아니, 문과에서 이걸 한의 학과를 요새도 되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그지? 나도 알아. 다시 생각. 사실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라서 괜히 고생할 필요 없지. 고생할 필요 없잖아. 공부량이 고등학교에서도 차이가 나. 내가 볼 때는 사탐 2개 반이 과탐 하나 공부량인 것 같아. 과탐 2개 하나 할 거의 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예전에는 수학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더 양이 많았으니까 미친 거지, 미친 거. 그리고 표준 점수도 높게 문과가 높게 나와. 사탐이 더 높게 나오면 나라가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너는 뭐 태어나기 전이야. 2002년에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뭐 4강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보면 그때 잘했던 것 같아. 어쨌든 뭐 국내에서도 4강이 쉬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죽쓰고 있다 이거야. 그럼 딱 하나 선수가 똑같은데 왜 그래? 감독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감독. 그럼 사실은 감독은 있으나 마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감독 아니야. 그럼 대통령 잘못 보면 어떻게 돼? 나라가 이상해질 수 있다 이거야. 멀쩡한 나라가. 어? 그래서 이 교육제도 지금 너네가 이렇게 되고 막 난리치는 거 이거 윤씨 아저씨가 됐을 때 또 좀 조심히 이상했다 이거야. 의대 정원 갑자기 확 밀어붙이고 난리를 치고 그 피를 너네가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 건드려가지고 그냥 하지 그냥. 나중에 투표 잘해라. 네가 가서 멀쩡한 애를 꽂으라 꽂을 거라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이지? 1이다잉? 1이야 1. 항상 1. 1 에너지, 1 에너지, 1 에너지, 1 에너지 가는 거야. 1 에너지. 응? 운동 에너지는 구하는 공식 딱 하나야. 뭐야? 2분의 램브 제곱이야. 근데 포텐셜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는 거야. 포텐셜은 다양한 형태를 갖지만 운동 에너지만큼은 2분의 램브 제곱이야. 이해되겠지?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포텐셜을 구하는 것도 1이니까 기본 출발은 어디서 해야 돼? 힘에서 뭐로? 거리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럼 그 선생님이 여기서 단순하게 적지 말고 탄성력은 제가 방금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럼 거리 x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k 뭐 해가지고 x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 왜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시간을 원래 한 10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30초만 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너 적분 배웠지? 배웠지 너는 분명히. 배웠다 분명히. 잘 봐. 정렬편의 힘으로 만약에 2m를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한 일은 잘 봐. 근데 내가 2m를 가는 동안 힘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100으로 해서 마지막이 100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1을 어떻게 구해? 100 곱하기 1을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처음 분내는 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100 곱하기 2 하면 안 될 거라는 느낌이 와야 된다. 이게 뉴턴의 생각이었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힘이 일정한 조건이면 그냥 힘 곱하기 거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힘이 이렇게 작동하는 동안 변하면 어떻게 되지? 그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중학교 3학년도 4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될 거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평균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지. 그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지멋대로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선생님 저희가 중3 때도 배웠는데 그렇게 너무 버티는 거 좀 빼고요. 가운데 값을 고르면 중앙값을 골라서 하면 되죠. 진짜로? 중앙값이 나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당신이 힘을 10조 쓰고 이번에 20 주셨어요 이렇게 애들이 센서가 달려있냐고. 그게 옛날에. 그래서 뉴턴이 고민해서 만든 게 적분이라고. 뉴턴이 만든 거였어요? 얘기해줬잖아. 미적분 뉴턴이 만들었다고. 좀 많은 걸 아시고. 시대의 천재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힘이 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게 힘이잖아. 이게 힘을 그랬어. 그냥 막 할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거리항이면 어차피 공식은 뭐니까 곱하기 거리니까 이 아래 면적이 바로 뭐니까 1이다. 그럼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거야? 적분. 야, 대단하죠, 시가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힘이 변하는데 일은 어떻게 구하지? 그 경우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겠다. 와우. 됐니? 그래서 적분을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은 바뀌고 나오지만 자 보면 여기를 힘이라 놓고 여기를 x라 놓자. 탄선력의 특징이 뭐냐? 거리가 변하면 힘도 변합니다. 알겠지? 근데 고맙게도 어떻게? 비례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걸 적분까지 쓸 필요가 없지. 왜? 삼각형이잖아. 네. 그래서 적분 안 배울 때 배우는 게 나오는 거야. 적분 있는 거 시설 좀뭐 이런 회계망측한 힘이면 이거 너네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정말 이런 힘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지? 이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 없으면 적분도 못해.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안 이쁜 녀석은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 아주 옛날에 다 모른 종에 찍어가지고 진짜 구했다. 왜? 이거 식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어? 그러면 후대에 만약 연관은 어떻게 돼서? 그래 이런 회계망측한 녀석의 모양을 나타내는 식을 내가 만들자. 근사감이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쫙 발전되었다. 됐어? 응? 그나마 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한 적분은 이쁜 적분이라는 거야. 어? 그 함수가 주어진 거지. 함수가 주어진 것만 나온다. 그럼 대학 가면 너는 만약에 이거랑 상관없이 대학 가면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사실로 돌아오면 이 면적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니까 요 1은 중요하게, 그지? 힘이 계속 변하니까 탄성력이 써야지. 탄성력이 뭐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라고 써놓고, 그지? 요 1은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삼각형 알겠지? 네. 됐지? 여기 적어 빨리. 따라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은 식이 x 제곱이지. 이거 무시하면 x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차 함수 모양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축이 보니까 여기 뭐라냐면 길이가 나오고 이게 축 다 줘서 이렇게 되고 이 축을 뭐로 줬냐면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줬으면 당연히 표시하면 당연히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 근데 이 반대편이 있어요. 왜? 아까 있잖아. 띠용 평슝 들어갔다 또 슝 나오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는 선생님이 x제곱의 그래프를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가 뭐? x 이 마이너스는 알겠지? 이거 땡겨서 x였으면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네.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해. 자 그러면 80페이지 거기 중간에 3번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물체가 뭐만 받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되겠지? 네. 자 그럼 그림을 잘 보면 지금 A, X1, X2, O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A 위치는 그냥 땡긴 거지 처음에. 그냥 잡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드러났어. 운동량이 0이잖아. 0이잖아, 그지? 그거 탁 놔. 그럼 빨라지겠지. 그 운동이 생겨 안 생겨? 얼마만큼 거기 써 있어? 2분의 1 V1 제곱. 그러면 그만큼 포텐셜은 감소했겠지.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2분의 1 x1의 제곱 이렇게. kx가. 항상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같겠지. 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정도지. 되시겠습니까? 그 5는 뭐예요? 원래 길로 돌아왔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81페이지. 이거 했니 안 했니? 81페이지. 저 처음 배운. 아니 81페이지 우리가 건드려서 쭉쭉 한 거 있냐고. 그럼 해보자. 81페이지. 자, 1번 개념을 좀 잡아가야지. 자, 1과 에너지의 단위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물리의 특성상 물리는 뭐라고?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면 같은 녀석으로 본다. 정 안 되면 돈으로 생각해라. 일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 돈과 우리나라 돈은 돈으로 같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맞다. 다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맞겠지. 그지? 다음 3번, 질량이 같을 때 속력이 2배면 운동이로는 4배다.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맞다. 다음 4번, 물체의 작용을 알자임이 한 일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돼 있지. 별표 치고 잠깐 생각해보자. 자, 잠깐 생각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야? 알짜임이 한 일은 이렇게 돼 있지. 알짜임이 한 일. 선생님 그냥 일과 알짜임이 한 일이 다른가요? 이거 뭐지? 이 갑자기 두 명밖에 없어. 정말 쓸 수 있는 한 명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간다. 심플하게 2kg 16톤 몇 미터? 한 3m. 좋아. 3m. 그러면 얘 정지. 그럼 내가 얘한테 일을 얼마 줬기 때문에 30줄. 오케이? 그럼 요 지점에서 운동의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30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에 의해서 나는 V를 알 수 있다. 얼마?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해주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2N으로 당기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철수가 준 일은 얼마야? 힘은 10인데 뒤에 보니까 누구를 할까? 철수의 짝은 성렬이었어. 모른 말어. 안철수,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철수의 짝은 이제 성렬로 부르고 싶어. 너무 이게 성렬 건이 그러면 좀 그래. 너무 정치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머리 나쁜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철수 나오면 이제 성렬로 하자. 성렬이가 딴지를 걸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이 물체가 받는 힘은 8밖에 없고 이걸 뭐라 그래? 8차죠. 그러면 당연히 이 8N의 힘으로 가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철수가 10N을 땡겨가지고 이만큼 갔을 때 철수는 기대하는 속력이 이거야. 이거라고. 하지만 이게 안 나온다 이거야. 안 나와. 계산해보면 24J에 해당되는 속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엄밀한 증명 안 하고. 당연히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얘가 방향 좀 느려지겠지. 그지? 이때 회계망측한 논리를 하나 등장시켰는데 어떤 논리냐면 지금 이거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결국 알자 힘이 한 일과 같다는 거야. 이때 운동 에너지 증가에는 알자의 힘이 한 일과 같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이럴 때 이거를 의욕이 넘치시는 물리 선생님들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자자자자. 굳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요, 선생님? 일단 철수는 일을 한 거야. 얼마만큼? 철수는 힘을 3을 했잖아. 근데 성렬이도 일을 한 거야, 이거야. 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성렬이는 이쪽으로 좀 끌려갔어. 얼마만큼? 끌려갔지. 그러니까 성렬이는 일을 한 거야. 얼마만큼? 대신 방해하는 일을 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철수는 30만큼 했는데 성렬이가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결국 1은 얼마다? 24. 요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철수는 얼마 일을 했냐면 30이라고 하는 거야. 30이라고. 왜? 철수는 11로 3m 갔으니까. 근데 왜 효과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누군가 마이너스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싫으면 어떡한다고? 알짜이. 됐니?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이때 철수관 이런 상황에서 철수관을 물으면 30이야. 그지? 이거 가르쳐주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4번을 보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 같은 게 아니고 알짜 힘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자, 근데 선생님, 물체 위치 에너지 변화가 나왔으니까요. 이거를 좀 위치 에너지로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왜 그렇죠? 이거는 여기 중력 20 이거 얼마? 자, 그러면 원래 들어가서 이거 그냥 통째로 살려서 그지?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 얼마? 2m 움직여서 치면 중력이 한 일은 20 곱하기 2니까 40. 그지?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생겼을 거야. A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B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몰라. 생겼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B 포텐셜 지금까지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까 했던 거. 지구가 한 일은 이게 다 가지 않고 얘네들 떨궈대고 갖고 있어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거 이걸 넘겨주면 뭐가 돼?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는
10. 10에다 거리 얼마 올라왔어? 2지. 넘기면 어떻게 되니? 20. 이거지? 네. 그지? 이거는 20줄이지? 요 20줄은 우리가 힘 계산할 때 알짜 힘 얼마야? 10. 거리 얼마? 그러니까 이거는 알짜 힘이 한 일로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알짜 힘이 한 일 어떻게 돼? 커트면서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쓴다는 거지.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쓴다. 힘도 귀찮지? 그렇게 이게 다 포함하고 있다. 됐나요? 네. 좋아. 다음 5번 물체가 수평면에서 용철에 매달려 운동할 때 수평면에서 용철에 매달려 운동을 한다. 이 얘기는 이런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라 이거야. 이런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아까 수평면 했지? 네. 근데 이러게 되면 이게 좀 더 어려워지는 거지. 왜? 추를 다는 순간 얘는 처음부터 늘어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작점이 늘어나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 더 늘어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이거야. 오케이? 그 얘기가 우리 80페이지 밑에 교재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 쓱 한번 최소한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나가야 된다 이거야. 예? 중간고사까지 잘 봐야 기말고사를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능하면 기말까지 해놓고 돌아가서 문제 좀 풀고, 그치?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좀 다른 거 알겠지? 일단. 그럼 오늘 수평면 우리가 아까 다뤘으니까 수평면에서 이제 운동할 때 애들 운동할 때 물체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걷고 운동할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평형점에서의 최대다 이렇게 돼 있지. 평형점은 일종의 뭐가 돼? 평형점은 원래 시작점이야. 그럼 평형점에서 포텐셜이 최대야? 아니잖아. 틀렸지. 이렇게 붙이면 굳이 평형점에서 최대인 값을 찾으려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평형점의 최대다 이렇게 되겠다. 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2번은 뭐 중학교 문제고 3번 이것도 중학교 문제네. 그냥 2m 올렸대. 10kg짜리 중력 가스도 10이야. 그럼 한 일은 얼마야? 200. 따라서 포텐셜 변화량은 200. 됐지? 다음 4번. 길이가 3cm 용서를 당겼더니 전체 길이가 50cm가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 더 늘린 건지 알겠죠? 20cm 늘렸습니다. 이때 용설 상수가 우습게 보지 말고 200N/m니까 뭐 하라는 느낌이 알겠지? 센치를 뭐로 바꿔? 미터로 바꿔서 항상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야. 여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내용을 잘 보면 공부량이 줄어. 어? 말 때마다 와, 용설은 뭐 센치를 미터로 바꿔 이게 아니고 딱 보면 바꾸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당연히 몇 센치 늘었기 때문에 0.2m 되겠죠? 그죠?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냐 생각. 뭐 터면 안 되죠? 2분의 1 K가 얼마야? 200. 그치? 200 맞냐? 어? 다음에 길이는 얼마 됐기 때문에 20 그러면 0.2 네,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곱하기 10 마이너스 2를
맞니? 네. 그럼 얼마냐? 4. 단위를 보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된다. 그럼 얼마? 4주. 됐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질문. 이렇게. 그러면 전에 얘기한 대로 건너뛰어서 122페이지를 먼저 가겠다. 뭐거나 내일 나오냐? 야, 참. 이거 보내줄 거거든. 잘 지키고 있니? 네. 진짜로. (122페이지) 우리가 사실 선지 수업할 때 참 거의 안 쓰지? 책은 언제 집에서 보고 가끔 그림 볼 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하고 그러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책만 보고 가지. 자, 순서를 어떻게 바꿨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차분하게 세 가지 경우를 했으니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다음에 탄성력도 방금 제가 언급을 했다 이거야. 똑같다 내용이. 비슷하지? 네. 그러면 이게 전기력에서도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기본 얘기를 좀 하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네? 이게 가장 얘긴데 이 전기력을 고1 때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기력의 성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는 상당히 좀 짧게 들어간다고. 응? 왜? 처음 나온다 이거야. 처음 나온다. 선생님 그럼 탄성도 처음 나오셨습니다. 좀 어려워 거기는. 이게 넘긴 것 같아. 2로. 일단 전기력. 전기력은 조건이 뭐야? 중력이 작용할 조건은 질량인 것처럼 전기력의 조건은 양전화 음전화 있어야 되죠. 그렇지. 전화지.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전화 사이니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그지? 이렇게 되면 밀고 이렇게 돼도 밀고 이렇게 되면 당기고 이렇게 그지? 그럼 하나가 전화가 있는데 하나가 전화가 없어. 전화가 없는 건 뭐라 표현해? 중성. 그렇지. 그러면 전기를 제공하지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놀라 블라블라블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전기력에 대해서 특히 쿨롱이라는 사람 사실 비로사바라도 있지만 이 식을 찾아냈어요. 전하량, 제가 설명한 것 같아. 네. 근데 그 당시 19세기 말까지 과학자들은 어떤 게 해결이 안 됐냐면 도대체 왜 전하가 있느냐. 뭐 비볐더니 생겼는데 비비면 왜 생기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거야. 뭐 해도 뭐 누가 좋아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시행격의 전기력을 계산할 수는 있는데 전기력이 왜 생기냐? 전하가 왜 있냐는 답변을 못했다 이거야. 그러다가 깔끔한 답이 나왔지? 왜 전하가 생기냐?
세상에 전화가 있는 이유가 뭐야? 귀여운 새. 아들들은 무지하게 어려운 걸 묻는 줄 알겠네. 전화가 왜 있니? 전화가. 어? 전화가 있는 또는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잖아 질문이. 답은 중학교 애들도 얘기해. 너도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저걸 배웠다고. 물체가 19세기 말에 답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20세기 초라고 돼. 세상은 뭐로 돼 있다고? 원자. 세상은 뭐로 돼 있어? 원자. 근데 원자는 뭐로 돼 있어? 전자가 놀랍게도 뭐다? 마이너스다. 전자가 마이너스다. 그럼 왜 마이너스냐? 놀랍게도 원자 핵이 양성자하고 뭐로 돼 있다고? 중성자로 돼 있는데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더라.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그냥 중성자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지? 여기 중성자가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 핵에 있는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움직인다? 얘만 움직인다. 그럼 얘가 만약에 딴 데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 들어오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전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야? 전자에 깔끔해졌다는 거야. 아, 전자가 만드는 거구나. 얘는 움직임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전화가 있는 이유. 세상엔 중성도 있고 전하가 띈 애도 있는 이유는 뭐야? 세상은 뭐로 돼 있다? 원자로 돼. 이거 한번 다 끝났다 이거야. 세상은 뭐로 돼 있어? 원자. 그러니까 전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찾았다 이거지. 신나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이야, 위대한 발견. 이거 엄청난 발견이야. 그래서 세상 끝난 줄 알았더니 빛이란 녀석은 알면 할수록 회귀망측하더라. 빛은 설명이 안 되더라. 원자로 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빛은 설명이 안 돼. 또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도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물리가 막 태어나기 시작한 거야 20세기에. 되겠지? 일단 근데 전기력만큼은 깔끔하게 해결된다. 왜 전화가 생겨? 원래 근본적인 출발은 뭐로 해야 돼? 세상은 원자로 돼 있고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 전기력이 작용한다. 되겠지? 자, 그럼 전기력의 특징. 뭐랬더라 전기력의 특징이? 중력과 비슷하다. 그래, 중력과 비슷하다고 했지, 그지? 이거 알면 안 써도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식도 비슷하고 또 특징이 사방으로 작용한다까지 했던 것 같아. 네. 오케이? 네. 그럼 또 한 거 중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런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화학세도 저번 했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커지지만 포텐셜은 에너지는 감소 했잖아. 했지? 그러니까 화학에서 한 걸 물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물리에서 배운 거를 화학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전기장. 만약 내가 전기장을 배웠어.
그러면 전기력과 중력은 비슷하다 했지.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범위를 전기장이라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범위는 뭐라 부르겠어? 중력장.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다 했네. 전기장이 뭐라고? 전기력이 작업하는 공간. 그걸 뭐라고 하자? 전기장. 전기장이라고 하자. 이거야, 전기장.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전화를 띄고 있어. 그러면 내가 쟤랑 직접 닿지 않아도 저기 있는 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작용한다는 걸 얘기하거든. 왜? 꽉꽉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전기장은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럼 대충 보면 뭐라는 얘기야 결국? 이거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거 힘이야 힘. 전기장은 그냥 힘이라고 힘. 그러면 힘을 나타내려면 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힘. 뭐가 중요해? 힘하면 작용점 또 방향 또 크기. 그렇지. 그러면 자기 전기장 할 때 작용점은 여기서는 슥 이제 넌 좀 가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크기와 방향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지 그지? 그지? 힘이니까.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는 했으니까 전기장 방향을 약속해 줄 필요가 있더라 이거야. 왜 힘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 1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야. 플러스 1 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하자. 이라고 약속을 했다. 저거는 암기야. 전기장의 방향은 약속했어. 뭐로? 플러스 1 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약속했어.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이거. 한 번에 끝내자. 응? 잘 봐.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3이 있어. 여기 플러스 10이 있어. A하고 B. 너무 당연한 얘기야. A와 A는 청력이지. 그러면 B는 A한테 힘을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그럼 전에 얘기한 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럼 얘도 얘한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여기 B에 있으면 이렇게 당연히 이쪽으로 청력을 받을 거고 이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거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 얘도.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얘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다르겠지. 주인공이 플러스면 플러스로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 되겠지. 그런데 전기장의 방향은 약속을 했다고. 뭐로? 플러스 1이 받는 방향이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여기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 플러스 1? 얘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X란 지점이 있으면 X란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주인장이 누구면 얘면 고정된다고. 그러니까 요 전에 X 지점의 전기장 방향은 이거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0이 들어왔어.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다? 같지만
들어온 애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이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뭔데? 이거지만 힘의 방향은 어떻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주인장에 따라서 고정돼 버린다고. 여기 저를 물어도 그지? Y 그래? 주인공이 누군데? 플러스 3. 그럼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예요. 중력차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중심 방향을 그렇게 거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상관없겠지 그지? 전기장 방향 어쩌더라고. 플러스 1. 그지? 그러니까 요 Z라는 지점은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여기 Z라는 점에 어떤 애가 있어. 뭐 알파가 왔어. 그랬더니 알파는 전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받더라 이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냐 이거는. 전화가 같은 거 아니야. 이해하냐? 아 얘는 여기 Z점에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베타가 들어왔는데 전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더라 이거야. 그럼 뭘 알려줘? 아 전화가 반대 방향이야. 되겠냐? 선생님 그럼요. 주인공이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뀌면 전기장 방향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외워야 되겠지. 외워.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못 가서 갔다 와. 내가 끝낼 거야. 뭐 정체성에서 갔다 오면 되지. 방광용 걸 못할 거야.